영국, 프랑스 이놈들도 아무것도 못하잖아. 앞으론 더 세게 나가도 되겠어. 히틀러, 저 사람 완전히 침략자잖아. 폴란드를 보호해야 하는 거 아니야? 1939년 시작된 2차 세계대전, 그 치열한 전쟁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요,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는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바로 시작하죠. 때는 1938년. 당시의 유럽은 나치 독일이 주도하고 있었다. 하이 히틀러! 그래, 우리 나치 독일이 이제 영국과 프랑스의 GDP를 넘어섰다고. 예, 그렇습니다 카카. 좋아, 우리 독일 민족이 곧 전 세계를 지배하겠구나. 1930년대 말,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다. 그러던 1938년의 어느 날, 오스트리아에서 아주 뜻밖의 일이 생긴다. 오스트리아의 정부가 말한다. 뭐라고? 우리나라에 나치당이 생겨? 그렇습니다. 민족주의 사회주의 정당 나치당이 우리 오스트리아에서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나치당이 생기다니. 일단 다 해체시켜. 그랬다. 1937년 오스트리아는 자신의 나라에 생긴 나치당을 탄압했다. 그러자 히틀러가 말했다. 뭐? 오스트리아가 나치당을 탄압해? 좋아, 아주 좋은 명분이 되겠어. 제군들, 오스트리아로 돌격한다. 이처럼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정부의 나치당 탄압을 문제 삼으며 그들의 땅에 군대를 보냈다. 이후 오스트리아는 국민투표 끝에 나치 독일로 합병되었다. 이렇게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영토가 합병된 것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일어난 일이었는데, 지금부터 오스트리아는 나치 독일에 합병되었음을 선포한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본 히틀러가 말한다. 이거 너무 일이 쉽게 풀렸는데. 오스트리아를 단번에 독일로 합병시키다니. 그리고 영국, 프랑스 이놈들도 아무것도 못하잖아. 앞으로는 더 세게 나가도 되겠어. 그랬다. 오스트리아가 독일에 합병될 때에도 영국, 프랑스는 그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당시 영국은 대공황의 위기를 해결하고 있었고, 프랑스는 자신의 영토를 지키는 데만 우선이었다. 오스트리아와의 합병으로 더욱 과감해진 히틀러. 그의 다음 타겟은 체코슬로바키아였다. 히틀러는 이렇게 생각했다. 슬로바키아 지역은 원래 독일의 땅이었어. 슬로바키아도 독일의 영토로 만들어야 해. 이렇게 히틀러가 또 다른 나라를 침범할 계획을 세우자 당시 영국의 총리 체인벌린은 이렇게 판단했다. 히틀러가 슬로바키아 지역을 빼앗으려 한다. 그냥 넘겨줄 수는 없고. 좋아, 우선 회담을 개최해야겠어. 영국의 총리 체인벌린은 전쟁이 아니라 외교적으로 히틀러가 날뛰지 못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리하여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 네 나라가 뮌헨에 모여 평화적인 회담을 개최했다. 이것이 바로 1938년의 뮌헨 협정이었다. 뮌헨 협정으로 인해 슬로바키아 지역은 히틀러의 영토가 되었다. 하지만 히틀러가 말한다. 우리 독일이 무섭긴 무섭나 보군. 또 우리 독일이 영토를 확장했어. 앞으로는 더 세게 나가도 되겠다니까. 그랬다. 히틀러는 이때 강인한 확신을 했다. 더 이상 영국과 프랑스는 나치 독일의 확장을 함부로 막지 못한다는 확신. 훨씬 더 과감해진 히틀러의 세 번째 목표는 폴란드였다. 그렇다면 왜 폴란드였을까?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패전국 독일은 단치히라는 일종의 도시국가를 폴란드에게 빼앗겼었다. 히틀러가 말한다. 폴란드가 지배하는 단치히의 시민들 중 우리 독일 국민이 95%를 차지한다. 저것이 독일의 땅이 아니면 누구의 땅이겠느냐? 우리는 단치히를 독일의 땅으로 되찾아와야 한다. 자, 이렇게 히틀러는 단치히 땅을 되찾아오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폴란드 정부는 이렇게 말했다. 무슨 소리 히틀러? 한번 폴란드 땅은 영원히 폴란드 땅.
우리 폴란드는 단치를 독일에게 넘겨줄 생각 없어. 그랬다. 폴란드는 아주 조금의 땅이라도 독일에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바뀌기 시작하는 영국의 여론. 히틀러 저 사람 완전히 침략자잖아. 폴란드를 보호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처럼 영국의 여론은 폴란드를 보호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그러자 히틀러는 아주 과감한 액션을 취하는데, 독일의 장군들이여, 우리는 몇 달 뒤 1939년 9월 1일 폴란드를 침공할 것이다. 모두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춰라. 예, 카카. 이렇게 히틀러는 자신의 장군들에게 폴란드 침공을 준비시켰다. 하지만 이때 영국의 정부가 공식 발표한다. 우리 영국은 폴란드를 무조건 방어하겠습니다. 폴란드의 안전을 우리가 보장합니다. 그랬다. 영국은 폴란드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초강수를 두었다. 영국의 초강수에도 물러나지 않는 히틀러. 그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만 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던 중 1939년 여름, 영국, 프랑스, 소련은 한자리에 모여 폴란드 방어에 대해 의논했다. 하지만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이때 히틀러가 기회를 포착했다. 히틀러가 말한다. 리벤트로프, 모스크바로 출발해. 그리고 소련의 동의를 얻어와라. 예, 카카. 맡겨주십시오. 그랬다. 히틀러의 충실한 정치인 리벤트로프는 소련으로 넘어가 다음과 같은 약속을 받아왔다. 이 시간부로 소련과 독일은 상호 불가침 조약, 서로 간에 그 어떠한 공격도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때는 1939년 8월 23일, 나치 독일과 소련은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약 일주일 뒤 1939년 9월 1일 오전 4시 45분, 폴란드 상공에 독일 전투기들이 출현했고, 폴란드 국경을 독일의 전차가 뚫었으며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시작했다. 과연 이후의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까지 2차 세계대전의 시작이었습니다. 끝! 네, 지금까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그 직전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원래 히틀러가 독일의 권력을 장악을 하고 나서 오스트리아도 침공을 했고 슬로바키아도 독일의 땅으로 만들었잖아요. 하지만 이때 당시 그 1차 세계대전의 승리자 영국과 프랑스는 아무런 행동도 하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히틀러가 계속 더 과감하게 움직일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이야기부터는 여러분에게 2차 세계대전의 스토리 많이 들려드릴 텐데요. 그 전에 제가 1차 세계대전이랑 2차 세계대전의 좀 가장 큰 차이점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요, 일반 시민들이 사는 곳과 또 전쟁이 진짜 일어나는 지역은 꽤 거리가 멀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전쟁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일은 그렇게까지 많진 않았죠.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은요, 폭격기, 전투기, 이런 공군의 등장으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도 정말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민간인들의 피해가 많아지는 전쟁이 이 2차 세계대전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또 열심히 준비해서 더 재미난 역사 이야기 또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미있으셨다면 팔로우와 하트도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딩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